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시에서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젊었을 때 했던 작은 친절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듣고 나시면 아마 세상이 아직도 따뜻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20대부터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정육점과 인연이 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작은 정육점을 하셨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가게를 여셨는데 진짜 정직하게 장사하셨어요.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단골분들이 꽤 많았죠.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아버지 일을 도왔어요. 고기 손질은 못했으니까 포장하고 계산하고 그런 거 말이죠. 그런데 제가 18살 되던 해에 큰 마트가 동네에 생겼어요. 재개발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19살 때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죠. 큰아버지가 사업하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저랑 영 안 맞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마트 정육 코너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걸 어깨너머로 봐왔으니까 금방 익힐 수 있었거든요. 군대도 취사병으로 갔다 왔는데 제대하고 나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가난 말기라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1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곤 아버지랑 저뿐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경기도에 있던 집을 정리하고 큰아버지 집으로 오셨어요. 병원도 가까우니까 서울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2달을 함께 보내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통장 하나를 주셨어요. 윤서야, 이거 아버지가 그동안 모은 돈이랑 집 정리한 전세금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라. 좋은 사람들 만나고 착한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 통장엔 꽤 큰 돈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심했죠. 정육점을 다시 차리자고요. 아버지가 가게 문 닫으실 때 얼마나 아쉬워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아버지에게 정육점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고기를 좋아하셔서 배우기 시작하신 거였으니까요. 정육점 운영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좋은 거래처도 찾아야 하고 가게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양념육도 만들어야 하고 아버지가 혼자서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셨나 싶을 정도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문만 열어놓는다고 손님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전단지를 돌리러 다녔어요. 사거리, 삼거리, 아파트 단지까지 다 돌면서요.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젊은 사장님이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우리 애가 여기 갈비 먹고 싶다고 난리예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아버지처럼 질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팔고 서비스도 아끼지 않았어요. 양념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죠. 나중엔 자주 오시는 단골분들도 생겼고요. 제 가게가 있던 곳은 사거리였어요. 마트, 카페, 빵집 같은 상가들이 쭉 있고 바로 뒤에는 새 아파트가 있었죠. 그런데 4차선 길 건너편은 완전히 달랐어요. 고물상, 문 닫은 것 같은 악기점, 구두 수선점 이런 오래된 가게들. 그 뒤로는 낡은 주택들이 언덕에 빼곡하게 있었어요. 손님들은 양쪽에서 다 오셨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오시고 길 건너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도 오시고요. 신호등 하나 차이인데 이렇게 동네가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많은 손님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어요. 길 건너 주택가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셨어요. 항상 오후 4시쯤에 오시는데
한 손엔 5살 된 남자아이 손을 잡고 다른 손엔 어린이집 가방을 들고 오셨죠. 수수한 차림에 화장도 안 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매번 비슷한 차림새로 오셨는데 고기를 살 때는 정말 신중하셨어요. 냉장고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와 가격표를 한참 들여다보시곤 했거든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딱히 찾는 건 없는데. 소고기 중에 가장 저렴한 게 뭐죠? 누가 드실 거예요? 아이요. 볶음밥 만들어 주려고요. 저렴하면서 아이가 먹기 좋은 걸로 우둔살을 추천해 드렸더니 백지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고기를 백지만 사는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 근 단위로 사시거나 아무리 적어도 300지은 사시는데 저희가 당황하는 걸 보시고는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안 되나요? 얼른 된다고 말씀드리고 볶음밥에 넣기 좋게 잘게 다져드렸어요. 그게 그 모자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오신 아이 엄마는 이번엔 돼지고기를 사가셨어요. 삼겹살을 한참 보시다가 결국 목살을 200지 사가셨죠. 찌개에 넣을 거라고 하시면서 반은 한입 크기로 반은 구워 먹는다고 잘라달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아이와 인사도 나눴어요. 5살 꼬마는 눈이 동그랗고 정말 귀여웠어요. 서툰 발음이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그때 저희 아내가 첫째 아들을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꼬마가 더 눈에 들어오고 귀여워 보였어요. 세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고른 고기를 아주 소량만 사가셨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찾아주셨어요. 제가 갈비 양념에 정말 공을 들였는데 다행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 집 아이도 제 갈비 맛에 푹 빠진 모양이었어요. 한동안은 일주일마다 갈비를 사가시기도 했죠. 물론 매번 소량이었지만요.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 적은 양의 고기로 엄마와 아이가 나눠 먹는 건지, 그렇다면 엄마는 얼마 못 먹고 아이만 먹는 건 아닌지, 매주 그 모자를 보는 입장에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 엄마가 대단하게 여겨졌어요. 어떻게든 아이를 잘 먹이려고 매번 신중하게 고기를 고르는 모습에서 아이에게 쏟는 정성을 알 수 있었거든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만 봐도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주말엔 손님이 더 많아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준비해야 했거든요. 열심히 고기 손질하고 냉장고에 진열하고 절단기 켜놓고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날이 좋아서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처음엔 밖에서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제법 가까이서요. 기계를 끄고 다시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저씨, 깜짝이야. 너 언제 왔니? 큰 소리에 깜짝 놀라서 냉장고 앞쪽을 내려다봤어요. 거기엔 매주 엄마 손을 잡고 오던 5살짜리 꼬마가 혼자 서 있었어요. 길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제가 마음이 많이 쓰였던 바로 그 아이였죠. 아이는 똘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항상 아이 손을 꼭 잡고 있던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그럼 너 혼자 왔다고? 무슨 일 있니? 혼자 왜 나왔어? 뭐 도와줄까? 여긴 왜 왔어? 그때 저는 정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제 아기가 막 태어났으니까 애들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5살짜리가 혼자 돌아다닌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물론 25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죠. 그때는 동네 애들이 3, 4, 5 모여서 골목에서 놀고 놀이터에서 놀던 때니까요. 그래도 저는 혹시 길이라도 잃어버린 건가 싶어서 걱정했어요. 얼른 냉장고 앞으로 가서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제가 걱정하는 표정으로 무슨 일 있냐고 막 물으니까 꼬마가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정육점에 뭐 하러 왔겠어요? 고기 사러 왔지요.
그러면서 아이가 제 손에 뭔가를 주더라고요. 보니까 500원짜리 2개였어요. 이게 대체 뭔가 싶었는데 제가 멀뚱히 쳐다보니까 아이가 다시 해맑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기 주세요. 아, 이 아이가 지금 고기를 사러 온 거구나.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단돈 1,000원을 들고 고기를 사러 왔다는 걸 그제서야 눈치챘어요. 너무 귀엽고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따라서 웃더라고요. 저 돈 엄청 많죠? 100원짜리보다 더 큰 거 500원. 그것도 2개나 있어요. 고기 많이 살 수 있겠죠? 아이가 너무 순수한 얼굴로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그 상황이 너무 웃기기도 했고요. 어떤 고기를 사러 왔니? 아이는 이번에도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불고기요. 불고기 주세요. 아, 그래. 그럼 백지만 줄까? 너 정말 귀엽다. 불고기가 먹고 싶었어? 아니요, 저 말고 엄마가 먹을 거예요. 오늘 엄마 생일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바빠서 오늘도 일해요. 그래서 제가 불고기 사주려고요. 저는 돈이 많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아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껏해야 아이가 불고기가 먹고 싶어서 왔겠거니 했는데 엄마 생일이라고 챙겨준다니. 제가 아이 엄마도 아닌데 감동이더라고요. 알겠어. 그럼 어제 만든 불고기를 꺼내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아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넣어온 작은 장바구니를 꺼내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아이한테 좋은 고기를 듬뿍 안겨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아이의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생일날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아이 엄마도 많이 힘들 거고요. 전날 밤에 양념해둔 소불고기를 꺼냈어요. 아이는 백질 주문했지만 저는 한 근을 담아줬어요. 아이는 제가 가져온 고기를 보고 감탄사를 뱉었어요. 우와, 불고기 백지이다. 백지 불고기. 아이는 감사하다면서 꾸벅 인사하고 가게를 나가려고 했는데 고기가 무거워서 휘청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 혼자 보내는 게 마음이 쓰여서 급히 쫓아갔어요. 가게 문 대충 닫아두고 아이와 함께 길을 걸었어요. 고기가 무거울 테니까 형이 들어줄게. 집까지 데려다 줄게. 아이가 감사하다면서 묵직한 불고기를 제게 주었어요. 저는 불고기를 품에 안고 아이를 따라갔어요. 길 건너 주택가를 가게에서만 봤지 직접 지나다닌 적은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더 노후된 길과 집들이었어요. 멀리서 봤을 땐 몰랐는데 가파른 계단도 골목에 있고 골목도 굉장히 좁았어요. 아이는 좁은 골목을 요리조리 다녔어요. 도착한 집은 아침인데도 해가 잘 들지 않는 오래된 집이었어요. 아이는 데려다줘서 고맙다면서 제 품에 있던 고기를 받아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손님들한테 작은 서비스는 종종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적은 돈과 바꿔준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꽤 뿌듯하더라고요. 아이와 아이 엄마가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베푸는 기쁨을요. 아침에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베푸는 것, 나누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구나라고 깨달은 하루였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월요일이었는데 한창 장사하고 있는데 오후 4시 조금 전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전날 저에게 고기를 사간 그 꼬마와 아이 엄마였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고 아이는 덩달아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아이 엄마가 제 앞에 서더니 꼭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 아이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저는 돈 받고 고기 판 것뿐인데요. 그래도 아이가 500원 2개 냈다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기를 주세요? 나머지 금액 돈 낼게요. 아, 아니에요. 어제 소불고기 완전 파격 세일이었거든요.
그게 1,000원어치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했어요. 아이 엄마도 알 거예요. 제가 별로 웃기지도 않은 농담과 거짓말을 했다는 걸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 엄마가 계속 신경 쓸 것 같았거든요. 아이 엄마도 그제서야 웃더라고요. 어제 아이가 너무 자신있게 저한테 동전 2개를 주더라고요. 100원보다 큰 500원이라면서요. 그리고 그동안 들은 게 있는지 백지 달라고 하던데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고기를 안 주겠어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해서 그런 거예요. 얘가 아직 숫자를 잘 몰라서요. 100이면 다 큰 숫자인 줄 알아요.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제 배 터지게 고기 먹었어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그걸로 됐어요. 아이가 엄마에게 맛있는 생일상 대접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아이 엄마는 그 다음에도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갔어요. 아이가 고기를 사러 온 전날에 이어 아이 엄마가 찾아온 그날도 참 행복하고 뿌듯한 하루였어요. 그리고 그때 다짐했어요. 남한테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겠다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아이와 아이 엄마는 저희 가게를 꾸준히 찾아주었어요. 매번 소량의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사갔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평일 4시가 거의 다 된 시간에 가게 문이 딸랑하고 열렸어요. 양념을 재우다가 인사하면서 돌아봤는데 그 꼬마와 아이 엄마가 와 있었어요. 그런데 문에서 들어와서 고기가 있는 냉장고까지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만 서 있더라고요. 뭐지? 하고 보고 있는데 아이가 뒷짐을 진 채로 제 앞으로 쪼르르 왔어요. 약간 부끄러워 보이기도 했죠. 제 앞에 선 아이는 뒷짐을 풀고 등 뒤에 숨겨뒀던 상자를 제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아저씨 생신 축하드립니다. 뭐? 아저씨 생일은 어떻게 알았어? 사실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묻자 아이가 가게 한쪽에 놓인 달력을 가리켰어요. 제 아내가 제 생일을 표시해 둔 걸 아이가 본 모양이더라고요. 뭘 이런 걸 주냐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엔 아이 엄마가 말했어요. 매번 감사해서요. 어떻게 마음을 표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저희 아이가 달력을 받다더라고요. 아이가 착한 일 열심히 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사장님하고 어울리는 거 고른다고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떤 선물보다 예쁘고 순수한 마음이 가득 담긴 선물이었어요. 아이가 준 작은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멋진 넥타이가 들어있었어요. 색종이에 눌러 쓴 짧은 편지도 들어있었고요. 아저씨 생신 축하드려요. 한글이 서툴러서 아이 엄마가 적어서 보여주고 아이가 따라 썼나 봐요. 따라 썼다고 하지만 삐뚤빼뚤하고 크기도 제각각인 편지가 그저 귀엽기만 했어요. 제가 편지에 감동받아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있는데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저씨, 저희 이사 가요. 뭐? 왜? 어디로? 멀리 가요. 아이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 엄마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사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장님도 아시죠? 저희 동네 재개발 들어가는 거요. 실은 지금 저랑 우리 아이랑 둘이 지내고 있어요. 여러모로 힘든 점도 있고 위층에 사시는 집주인분도 이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있는 곳으로 가려고요. 많이 멀어서 아마 오늘 오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마지막까지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떠났어요. 저도 뭔가 보답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인상 깊었던 모자는 떠났어요. 아이가 제게 1,000원을 내밀며 불고기를 사갔던 날, 베푸는 즐거움과 나누는 재미를 알게 된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언젠가는 봉사를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모자가 떠난 후 저는 그 생각을 이제는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주변에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뭐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길 건너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떠올랐어요. 그 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재개발 예정인 동네라 그런지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또 애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로 배정받는 아이들이 적다고 했어요. 배정받더라도 보통 이사를 가면서 전학을 간다는 거예요. 학교에 애들이 없으니까 방과 후 수업 같은 것도 개설되지 않고 아이들도 힘들어한다고 그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손님 몇 분이 푸념하시던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고민하다가 그 학교에 고기를 좀 지원해주면 어떨까 했어요.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 가정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잘 먹고 쑥쑥 자라야 할 나이에 힘든 생활 때문에 잘 먹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먼저 떠올리게 된 데에는 이제는 이 동네를 떠난 그 모자의 영향이 컸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국거리용 소고기와 돼지갈비를 가져다 주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정말 착한 분이시더라고요. 학교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던 분이었어요. 제가 가져다 드린 게 귀한 것도 아닌데 정말 감사하다면서 마음을 표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기꺼이 급식실에 데려다 주시고 조리사분들과 영양사님께 인사도 시켜주셨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영양사님께서 같이 요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조리사분들도 몇 안 계셨고요. 교장 선생님께서도 화단의 잡초 뽑기, 체육창고 정리, 교내 청소 등을 손수하시던 분이었어요. 이 학교에 고기를 지원해 주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좀 더 본격적으로 봉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가까이에 있는 분들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던 노인정으로 향했어요. 솜씨가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 어르신들께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돌 좀 지난 첫째 아들까지 데리고 노인정으로 향했어요. 저희 아들 그날 정말 배불렀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어찌나 사랑을 많이 주시는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박수를 쳐주시고 막 걸음마 시작할 때였는데 한 걸음 내디디면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덕분에 기분 좋게 요리를 했어요.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게 뜨끈한 소고기 무국 끓이고 돼지불백을 만들었어요. 아내가 잘하는 반찬 중 하나인 무생채까지 곁들였죠. 저희 같은 밥상이었지만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좋아해 주셨어요. 남이 해준 밥 먹어본 지가 언제냐면서 2그릇, 3그릇 밥을 드신 분도 계셨어요. 자식보다 며느리보다 낫다는 귀한 칭찬도 아끼지 않고 해주셨어요. 정리까지 다 저희가 도맡아서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들께서 귀한 밥 먹었으니 돕겠다며 저희를 도와주셨고 노인정에 있던 과일들을 손질해서 내주셨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저희 정육점은 어르신분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어요. 고맙다면서 바나나 한 송이를 사다 주신 분이 계셨고 어디서 받았는데 드시지 못한다며 통조림 햄 선물 세트를 주신 분도 계셨고 지나가다 들렸다며 주스를 사다 주신 분도 계셨고 어르신의 자녀분이 오셔서 고기를 왕창 사가기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고 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는데 마음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상황에 뿌듯함을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아내도 굉장히 뿌듯해했거든요. 동네 노인정에는 한 달에 한 번 못해도 2달에 한 번은 가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몇 번 하고 나니까 나물을 가져오셔서 같이 무쳐서 밥상에 올려주시거나 직접 만드신 물김치를 가져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더욱 푸짐해진 밥상을 보면서 덩달아 제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 부부는 조금 더 저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없을까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고아원을 가게 되었어요. 어떤 날은 삼겹살, 어떤 날은 갈비, 어떤 날은 불고기를 만들어서 해먹였어요. 저희가 가지 않는 날에도 아이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고기도 조금씩 사가서 고아원 냉동실에 넣어뒀죠. 아이들이 식사를 모두 마치면 설거지도 하고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청소도 도우면서 봉사를 했어요.
주말마다 제가 정육점을 비울 수는 없어서 격주로 주말에 찾아갔어요. 평일에 가면 고아원 아이들도 학교 가고 공부도 해야 해서 바쁘더라고요. 좋은 고기 한 명이라도 더 먹이려고 주말에 찾아갔어요. 고아원 말고도 다른 곳들도 나갔어요. 양로시설도 가고 한부모 센터도 가고 청소년들이 있는 곳도 가고 무료 급식소에도 가봤어요. 아내와 함께 많은 곳을 다니며 봉사하면서 느꼈어요. 우리는 정말 다행인 삶이라는 걸요. 세상에는 정말 아픈 사람도 많고 안타까운 사람도 많고 억울한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힘들어도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제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겪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덩달아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힘들다고 포기하려고 했던 것, 툴툴대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모두 부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분명 저는 제가 가진 걸 기부하려고 봉사를 다녔던 건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배우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25년을 다녔어요.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삶에 더 감사하고 사람에게 더 정이 생기는 시간들이 가득했어요. 25년 동안 저의 정육점도 그 자리를 우뚝 지키고 있었죠. 길 건너의 주택가는 어느새 아파트가 들어섰고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이사를 왔어요. 제가 꾸준히 고기를 주었던 초등학교도 이제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되었고요. 25년 동안 주변의 상가들도 대부분 바뀌었고 길 건너에도 상가가 빼곡하게 들어섰어요. 저는 건물 주인분을 잘 만나서 가게를 잃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 또 손님들이 꾸준하게 계속 찾아주셨던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평소에는 차 운전을 잘하지 않아요. 집이랑 정육점이 가까워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지만 봉사를 나갈 때에는 운전을 해야 했어요. 필요한 고기나 도구 같은 것들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죠. 고아원 같은 곳은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기도 했고 장거리를 움직여야 했기에 봉사 갈 때는 꼭 운전해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차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요. 처음에 차를 산 이유도 저희 아내 때문이었어요. 아내가 막 임신했을 때 저희 동네에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다니게 되었는데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는 예고 없이 나온다고 하던데 만약에 새벽에 진통이 오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그때는 콜택시 같은 것도 잘 안 되어 있을 때였기도 했고 구급차가 좁은 우리 집 골목을 잘 들어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급하게 면허를 따고 작은 경차를 한 대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 경차로 25년을 끌고 다녔죠. 어차피 차야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이라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욕심도 없이 봉사 다닐 때만 열심히 탔어요. 물론 정기 점검도 빼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말이 되어서 고아원에 봉사를 가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끌고 가게 옆에 세워뒀어요. 필요한 것들 챙겨서 차에다 싣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아내랑 저랑 엄청 당황했어요. 가기로 말 다 해놓고 얼른 가봐야 하는데 시동이 전혀 안 걸리는 거예요. 얼른 카센터에 연락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2시간 만에 카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이거 차 바꾸시죠. 너무 오래됐어요. 잔고장 없었어요? 이만하면 버티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생각해보니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창문이 갑자기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배터리가 방전된 적도 있었고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 잘 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부품이 노후되어서 교체한 적도 있었어요. 카센터에서 나온 사람은 지금 당장 고칠 수 없고 오래된 차라 부품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수리 비용도 많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봉사에 가지 못하고 정육점 문을 열기로 했어요. 평소에 격주로 토요일에 문을 안 열었었는데 웬일로 가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손님들이 신기했나 봐요. 어라, 민성 씨. 오늘 봉사 가시는 날 아니야? 그게 차가 고장 났어요. 그래. 내가 볼 때마다 불안불안했어. 민성 씨 차가 너무 오래됐어. 그러다 진짜 큰일 나. 이참에 차 바꾸지 그래. 처음엔 옆집 부동산 사장님의 관심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주변 상인들에게 소문이 쫙 퍼졌어요. 몇 손님이 오고 간 후에는 단골 손님들 사이에도 소문이 쫙 났고요. 주말 내내 몇 번이나 차를 그만 바꾸라고 하셨는지 몰라요.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진짜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요. 또 고치는 데에 비용도 꽤 든다고 하니까 진짜 이참에 차를 바꿀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봉사 나갈 때만 차를 타는데 새 차가 필요할까 싶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중고차를 사자니 그것도 영 불안했어요. 고민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출근할 때마다 가게 옆에 세워져 있는 차를 보면서 심란해서 한숨만 푹푹 쉬었죠. 그런데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때였어요.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남자는 대뜸 이렇게 물어봤어요. 1234 차주분 맞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카센터에서 나왔나? 차를 빼달라는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가 하는 말은 진짜 뜬금없었어요. 차 바꾸세요. 너무 오래 타셨어요. 네. 누구신데 그런 말 하시는 거죠? 제 차 드릴게요. 사장님 타세요. 저.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초면인 것 같은데 누구신데 차를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초면요? 사장님 진짜 섭섭하네요. 초면이라는 말에 남자가 씩 웃으면서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나랑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계속 생각해 보는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그러더니 제게 뭔가를 내밀더라고요. 뭔가 하고 보니까 500원짜리 2개였어요. 그러면서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불고기 백지 주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멀쑥하게 생긴 그 남자는 25년 전에 500원짜리 2개를 가져와서 불고기를 사갔던 바로 그 꼬마였던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라니까 남자가 깔깔하고 웃었어요. 웃는 모습은 어릴 때랑 똑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25년 전 생각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니,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니? 그건 제가 여쭙고 싶네요. 어떻게 여기 그대로 계세요? 그 남자 입장에서도 놀라울 거예요. 동네의 작은 정육점이 25년이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 남자가 주변에 지나가다가 아니면 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추억의 장소를 잠깐 들려본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저 여기 길 건너에 가게 오픈해요. 가게? 무슨 가게? 저 다른 동네에서 3년 동안 카페 운영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 가게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살던 동네에서 작게 카페 오픈해서 3년 동안 했는데 그때 좀 잘 되어서 이번에 확장 이전하게 되었어요.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면서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마침 이 길 건너에 좋은 매물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와서 보고 오늘 계약하고 오는 길이에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기뻤어요. 그때 마음이 많이 쓰이고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이제는 번듯하게 자기 가게 하나 갖고 있는 어른으로 자랐다니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애가 제 차가 고장난 건 대체 어떻게 알았나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부동산 사장님이 말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장님, 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한 말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차까지 뽑아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제가 그 정도는 아니라. 제가 재작년에 산 차가 한 대 있는데 그거 빌려드릴게요. 마음껏 타고 다니세요. 어차피 저는 이 근처에 집을 얻을 거라 차가 필요 없거든요. 아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제가 여러 번 거절했는데 아주 막무가내더라고요. 마음대로 가게 앞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키도 가게에 놓고 가버렸어요. 곤란한 상황이라 이걸 어쩌나 했는데 그저께 평일에 양로원 봉사가 있었거든요. 염치불구하고 차 좀 빌리겠다고 연락을 남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간다고 하지 뭔가요. 그럴 거 없다고 힘들 텐데 괜찮다고 했는데도 본인도 봉사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괜히 저한테 차 빌려주고 제가 미안해하니까 따라 나선 게 아닐까 했는데 진짜로 봉사를 하고 싶어서 따라 나선 것 같았어요. 어르신들에게 스스럼 없이 잘 다가가고 손도 야무져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어디서 이런 야무진 청년 데려왔냐고 해서 덕분에 어깨도 으쓱 올라갔어요. 그날 봉사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앞으로도 시간 맞으면 봉사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빵 같은 디저트류 많이 챙겨온다고요. 언제든 환영이라고 해줬어요. 더불어서 차도 잘 빌리기로 했고요. 가게 근처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말하고 쓰기로 했어요. 불편할 법도 한데 너무나도 흔쾌히 말 안 하고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돌아와서 어른이 된 아이와 함께 소주를 한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되게 힘들었대요. 갓난아기일 때 이혼한 아빠는 빚만 남기고 갔더랍니다. 그 빚을 고스란히 엄마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이의 엄마는 미싱 일하시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생활을 하셨다더라고요. 버는 족족 빚 갚는 데에 쓰이니까 아이 뭐 해먹이기도 힘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의 정육점을 알게 되셨고 올 때마다 버섯이나 파채나 양념 소스나 어쩔 땐 고기를 서비스로 주기도 하니까 아이 엄마가 좋아했대요. 그리고 아이도 좋았답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받으면 엄마가 3점 먹을 거 5점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소소하지만 큰 행복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5살 때라 기억을 다 했지만 나중에 커서 서비스 많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재미난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500원 2개를 들고 와서 불고기를 사간 날 아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었다고 했어요. 아마 복잡한 마음이었겠죠. 누군가가 생일을 챙겨준 것도 오랜만이었을 거고 아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언젠가는 꼭 크게 보답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마침 제 차가 고장났고 이렇게나마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진솔한 얘기를 나눴어요. 이 남자가 5살이었을 때 아이들에 대해 잘 모르는 저였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 올곧게 잘 자랄 거라고요.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됨됨이도 바르고 성품도 바르게 너무 잘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또 하나의 제안을 했어요.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파는데 그 안에 들어갈 고기를 저희 가게에서 사고 싶다고요. 얼마든지 좋다고 할인해 줄 테니 언제든 오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참 작은 별거 아닌 행동이었는데 이런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크게 와닿고 큰